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전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4분이 구독해 주셔서 820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고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1517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7월의 명시 청포도 감상하겠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짚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려. 아이야, 우리 식당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1904년 태어나셔서 안동에서 1944년 북경 감옥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일제감정기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일제 항거한 시인. 본명은 이월록, 호는 이육사는 수인 번호였습니다. 참으로 수인 번호를 호로 쓰신 분은 우리나라 역사의 전무후무하신 애국지사 이육사 선생님의 그 한을 우리가 남북 통일까지 이뤘고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일보 오피니언 칼럼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 정치학 전공이십니다. 한국인 아직 원대한 꿈에 배고프다 칼럼을 공유하시고 금융문맹 탈출자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꿈입니다. 그래서 제 구호가 꿈, 용기, 확신, 그리고 분명한 목표입니다. 꿈이 있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입을 단정하게 다무릅니다. 자세가 당당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도전하는 것이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은 신념입니다. 옳고 바르고 정의로운 곳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신념이며 저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는 하나의 동기를 유발합니다. 목표가 흐리다면 행동이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든 특징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매일 자기 마음으로 되새기고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꼭 글로 써서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일 때 진정한 목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냥 목표를 가지고 마음으로는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코 목표를 자기 책상 앞이나 사무실 자리 앞에 꼭 붙여놓으셔야만이 그 목표가 동기가 되고 실천하고 또 달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경제개발 5개년 기업 1억 달러 수출, 1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수출,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로 그렇게 발전한 것은 제가 경험으로는 계속 탑10, 글로벌 탑10, 탑10이라고 그 말을 계속 우리 전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입에 달고 달았습니다. 탑10이 달성되니까 탑5, 탑5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5위가 됐습니다. 이제 세계 3위가 됐는데 이제 탑 해야죠. 탑. 이제 최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꿈과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수 교수님의 조선 칼럼, 한국인 아직 원대한 꿈에 배고프다. 축구 넘어 사회를 바꾼 2002년 히딩크를 기억하라. 한국 축구는 퇴보 중이고 한국 정치는 꿈이 메말랐다. 영감을 불어넣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 역사 만드는 리더십이 그립다. 요약부입니다.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슴 벅차게 행복했던 게 언제였나. 1987년 민주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감격의 시대였다. 그 사이 IMF 요양위가 있었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더 달콤하고 아름다웠다. 한국이 4강에 오르자 붉은 악마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환호성이 지축을 흔들고 한국민도 모두가 행복의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4강 터키전을 보러 저와 제 아내가 대국 축구장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이 온 대한민국이 참으로 붉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저에게는 가장 국가적으로 감격스러운 때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입니다. 신화란 꿈에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존감의 가장 깊은 뿌리다. 20세기 한국민은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의 신화를 썼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은 21세기 한국민의 첫 신화였다. 그 서사의 주인공 히딩크 감독은 외계에서 온 일종의 메시아 같았다. 2002년 당시 한국의 피파 세계 순위는 40위였다. 월드컵 본선에 6번 진출했지만 48년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그런 국가가 단숨에 4강에 올라선 것은 월드컵 역사에서 또 전무후무한 이번이었다. 히딩크가 한일은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것이었다. 한국 축구는 스스로에 무지했다. 히딩크 첫 진단은 기술은 괜찮은데 체력이 약하다는 거였다. 기존 인식과 정반대였다. 그때까지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약하다고 봤다. 국제 무대에 나가 강팀과 붙어본 경험이 빈약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몰랐다. 월드컵 1년 전 프랑스 팀과의
평가전 때 이영표 선수는 프랑스 선수의 움직임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절망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숱한 평가전을 거친 1년 뒤 모든 게 눈에 들어왔다.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축구 강국과 비교해 한국팀의 체력이 50%라면 경기 내 의사소통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어린 선수는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잘못이 있어도 말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히딩크는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이름을 부르게 했다. 공이나 장비도 모두 스스로 들게 했다. 또 하나의 병폐는 축구 외의 것이 축구를 지배한다는 것이었다. 히딩크 신조는 축구에 의해 축구를 위해 축구를 통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축구가 정치가 되면 안 된다. 학연 등 연고주의는 한국 축구 오랜 고질이었다. 대한축구협회가 그랬다. 언론과 팬은 스타 플레이를 편애했다. 처음에는 홍명보, 안정환 같은 스타도 뺐다. 완전히 무명인 박지성, 이영표, 이을룡 등을 발탁했다. 히딩크 진정한 능력은 축구 본질을 추구했다는 점이었다. 월드컵은 경쟁을 넘어선 전쟁이다. 그 목적은 승리고 그게 본질이었다. 히딩크는 예의 바른 한국 선수들에게 거칠게 싸우라고 다그쳤다. 때로는 한계를 넘었다. 오보를 낸 기자를 의도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비난하고 모욕했다. 그 덕분에 팀의 단합이 더욱 단단해졌다. 뱀처럼 지혜롭고 냉정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차가울 수 있는지 소름이 끼치곤 했다. 인간성 밑바닥까지 선수들을 파악하고 처방을 내렸다. 이천수 선수는 그는 냉정한 심리학자고 독사 같은 승부사다. 최진철 선수는 그 혹독함이 한국 축구를 무력으로 만들었다. 히딩크 축구는 그냥 축구가 아니었다. 한국민에게는 꿈 자체였다. IMF 외환위기는 성장 신화를 무너뜨렸다. 한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패배감이 만연했다. 하지만 히딩크 축구를 보며 한국민은 미친 듯 소리치고 울고 웃고 끝모를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온 나라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반등의 에너지가 용암처럼 솟구쳤다. 축구를 바꾸라고 했더니 한국 사회와 역사를 바꿨다. 세계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21세기의 역사적 진로가 그때 결정되었다.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한국 축구가 진흙탕에 빠졌다. 한국 축구는 퇴보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더 심각하다. 진보 진영은 범죄를 유능으로, 거짓은 대안적 사고로 부른다. 보수 진영은 무능하고 분열되고 유치해졌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국가로 올라설 잠재력이 충분하다. 히딩크가 그 사실을 입증했다. 16강에 올랐을 때 한국인들이 이제 이미 포만감에 사로잡혔지만 히딩크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계속 밀고 나가자고 선수들을 독려했다. 그는 처음부터 우승을 꿈꿨다. 꿈은 우리들 속에 있는 능력의 예감이다. 오늘 한국 축구, 한국 정치에는 꿈이 메말랐다. 국민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위대한 역사를 열어갔던 그때가
그립다. 우리 국민은 지금 그런 꿈에 배고프다. 저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뒷산에서 조기 체조를 할 때 구령 시작이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70대 중반을 넘어서 그런 힘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금융문맹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저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으로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으로 꼭꼭 이루가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은행에 맡겨두면은 3% 전후 그 이율인데 저는 주식에 투자하면 최소한 15% 수익의 알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장기 보유하시면 15%가 아니라 30% 전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벌써 6월까지만 해도 27.6%를 평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국토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시장이며 우리 영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장 우량한 기업들을 골라서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 있고 돈 잘 벌고 가장 플랫폼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한국의 1등부터 10등과 미국의 1등부터 10등 시가총액에 투자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금융 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폭락 짧고 상승은 깁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립 취지,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시다. 즉 종잣돈을 꼭 투자해 줍시다. 첫돌에 부탁합니다. 2. 100세 장수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합시다.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맞법을 가르쳐 줍시다.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하여 장기 보유합시다. 5. 첫돌 100만 원만 상장지수펀드 ETF에 투자해주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5억 부자 되고요. 100세 163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리의 맞법 72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72 법칙은 72를 수익률을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72를 연 10% 복리로 나누면은 7.2년이 원금이 배가 되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제안하고 제가 제안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첫돌 100만원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해주면 모두가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7.2년. 그러면 첫돌에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운 전통 돌잔치가 있습니다. 이 돌잔치 때 축의금이나 금반지를 가져오셔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는데 이제 잔치에서 끝내지 마시고 꼭 그 다음날 바로 축의금으로 최우선 우리 아들, 딸 한두 명, 겨우 한두 명인데 이 아들, 딸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축의금 중 최우선적으로 100만 원만 그 어린이 아가 이름으로 증권회사에서 부자를 계산해서 우량 ETF에 투자 주면은 7.2년, 7년 후에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요.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에 3200, 43살 6400, 50살에 1억 2800, 58살에 2억 5600, 65세 5억 1200, 72세 10억 2400, 79세 20억 4800, 86세 40억 9600, 94세 81억 9200, 100세 163억 이렇게 그 금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15%가 되면 60세 40억, 100세 1조 원이 됩니다. 이래도 부자 못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첫돌 잔치 때 먹고 마시고 그저 케이크 커팅하고 노래 불러주고 덕담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필코 100만 원씩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가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름으로 꼭꼭 우량 ETF 펀드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만약에 손자, 손녀, 아들, 딸이 더는 지났고 유치원에 다닌다면 꼭 200만 원을 당장 오늘 투자 주십시오. 또 유치원도 지나고 초등학생이면 300만 원 이상, 중학생이면 400만 원 이상, 고등학생이면 500만 원 이상, 대학생이면 600만 원 이상만, 좀 힘들고 어렵고 큰 돈이겠지만 몇 번 나눠서 꼭 그 어린이 이름으로 우량 ETF에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이 포함된 ETF에 투자해 주시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일찍이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 복력 폭발입니다. 100만 원이 60세 5억 되고 100세 163억이 되고 부부 동반 둘이 부부면 따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벌써 1조 원이 됩니다. 100년 동안. 이 비밀 아닌 비밀을 저는 발견하고 너무나 기쁘고 흥분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 제 손주들, 저도 작년 11월 4일 태어난 손자를 100만 원치를 또 주식을 ETF를 매수해 줬습니다. 그 100만 원이 앞으로 큰 돈이 되고요. 우리 손자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 관심을, 그 종잣돈을 불어나는 걸 보면서 더 전략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더 부자가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개인연금저축펀드 가입하시면 정부에서 또 1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하루에
커피 줄이고 술, 음주 줄이고 담배 끊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하루에 10,000원만 아껴서 한 달에 30만 원씩만 30년 정도 이 30대부터 60대까지 꾸준하게 적립해 주면은 그 돈이 복리로 불어나서 또 수익으로 10%, 15% 공제받아서 25%의 수익을 복리로 가면 큰 백만장자를 넘어서 몇백만 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하시면 개인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하신 거고 또 퇴직연금 저축 다 가입하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그렇기 때문에 사중 구조를 하면은 아주 적은 돈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다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게 제가 방송하는 목적이고 또 취지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무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합시다. 이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지도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어떤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030년 이제 7년 남았는데 저는 온 국민들이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 한 주 이상씩 분산 투자하시면은 주식을 알게 되고요. 기업을 알게 되고 경영을 알게 되고 또 변화와 혁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경제를 알게 되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는 큰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것은 선택은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기업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로 창업할 수 없습니다. 또 적은 자영업도 창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량 주식에 투자하면 주인이 되고 주주가 되고 동업하는 사업가가 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첩경입니다. 평범한 주부도 근로자도 은퇴자도 공무원도 교사도 군인도 학생도 이제 1,000원부터 소수점 이하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는 말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1,000원부터 시작합시다. 10,000원부터 시작합시다. 1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단 5년에는 쓰지 않을 그런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가장 안전한 자산, 그리고 돈을 잘 벌고 또 배당을 대부분 주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브랜드파워가 강해서 모두가 아는 기업들이고요. 또 한국 1등도 10등은 외국인들이 거의 절반을 보유한 우량 주식입니다. 그 대장주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네이버 상반기 지금 10% 상승 중에 있고요.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버크셔스의 일라이 닐리, TSMC, 테슬라 상반기 45% 상승했어요. 한국, 미국 평균하면 벌써 27% 성장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종목만 투자하시던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나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주요국의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코스닥은 고작 1.1개월.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식을 도박으로, 단타로, 테크로, 기술로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꼭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시면 모두가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한국 부동산 76, 금융자산 24, 미국 부동산 34, 금융자산 66. 한미 현금 주식펀드 보유 비율 2024년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국 현금 46.3%, 주식펀드는 고작 21.8%. 미국은 현금은 14.9%, 주식펀드는 49.1%. 한국 유가증권 코스닥 시가총액 2,558조. 한국 전체 금융자산 5,233조 5,128억 원. 가계 잠자는 돈 2,400조 45.9%. 주식펀드 1,141조 21.8%. 2,400조 원 잠자는 돈이 보통 예금과 금고에 있는 잠자는 돈. 자본시장 주식펀드 유입되면 연 5%만 배당 포함해도 전가고 300만 원 소득 증가되고 코스피는 5,000표를 돌파해서 주식 보유하신 분들이 자산이 배를 넣는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올해 4월 18일 한국은행에서 통계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ETF의 장점. 안정적으로 여러 기업 분산 투자하고 운영 내용 투명하게 공유, 장기적 종목 점검 투자 비율, 리밸런스 운용, 편입 편출, 일반 수익형 펀드 비해 저렴한 비용 운용 약 0.45%, 소액 투자 가능, 주식처럼 거래 가능합니다. 워린 버핏은 10년을 보유할 주식하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말아 했습니다. 유럽의 투자 전사 앙드레 코스툴라니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식 투자를 단타, 이제 사고 팔고가 아니고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해서 우량 지식을 장기 보유하신 것이 주식 투자라는 거 꼭꼭 유념하시고 저와 함께 성공 투자,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마와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